집합 A가 1, 2, 3, 4, 5 그 다음 집합 B가 3, 4, 5 이렇게 돼 있고 A교 X가 X A 차집합 B 합집합이 X 이게 지난 시간 변형 문제들이죠. 그 다음 1태는 거의 대부분 이 내용일 거예요. 알겠지? 그 19-3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만족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 조건이 뭐라 돼 있냐 모든 원소의 합이 (3의) 배수래. 이게 되는 집합 X 개수를 구해달래요. 아마 마지막 줄에서 막혔으면 잘 한 거고요. 근데 마지막 줄 전에 막혔으면 지난 시간 복습이 좀 덜 됐다 생각하면 돼요. 자, 요 말은 교집합이 X란 말은 교집합이 작다라는 말. 그러니까 즉 X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합집합이 X란 말은 X가 크다는 말인데 얘는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얘를 이렇게 적자고. 뭐 A 차집합 B의 모든 원소가 뭐라고? X에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자 했어요. 그 따라서 이 문장만 세우면 된다 했죠? X는 뭐라고? A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래서 뭐다? A 차집합 B의 모든 원소를 포함하는 누구의? A의 부분집합. 이게 뭐다? X라고 하는 놈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마지막 3배도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A 차집합 B부터 구해야 되겠지? 자, A 차집합 B는 뭐야? A에서 B 뺀 거잖아. 3, 4, 5를 뺀대. 1, 2라고. 됐네? 그러면 X는 1, 2는 가지고 있다고. 그 다음 뭐 더 있겠지. 여기에다가 이제 뭐다? A의 부분집합이니까 3, 4, 5를 이제 뭐 추가시키는 짓을 우리가 이제 해야 돼요. 여기까지 됐네? 그러면 이미 요거 두 개의 합이 3이에요. 맞아? 3이라는 말은 나머지가 0이라고 3으로 나눴을 때. 맞아? 그럼 나는 이제 합이 3의 배수가 나오려면 뭔 짓 하면 돼? 계속 3의 배수만큼 더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첫 번째는 뭐 있니? 한 개만 들어간다면 3이 되겠지. 맞아?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개가 들어갈 때 합이 3의 배수 되는 게 있냐고 물어보잖아. 당연히 3의 배수랑 나머지 1자리 나머지 2자리 더하면 안 된다고 했다. 맞지? 나머지 1자리랑 나머지 2자리를 더해야지 3의 배수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뭐다? 4, 5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다 더하면 3의 배수입니다. 맞지? 3, 4, 5가 있어요. 그래서 3개 하면 이제 박살나는 거야. 네 번째 뭐야? 아무것도 안 넣겠다. 안 넣어도 되잖아. 왜? 이미 합이 3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몇 개다? 4개입니다. 그러니까 요놈의 1, 2에다가 이게 추가된 케이스, 이게 추가된 케이스, 이게 추가된 케이스, 아무것도 안 추가 안 된 케이스. 그래가지고 답은 4개가 나오게요. 됐죠? 그 다음 2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숫자가 좀 크면 좋은데 숫자가 너무 작다. 28번은 어느 야구팀의 등번호가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인 선수는 모두 25명이래. 그래서 지금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요게 지금 25명이래.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2의 배수인 선수와 3의 배수인 선수는 같대. 그래서 뭐다? 2의 배수의 개수랑 그 등번호가 3의 배수의 개수는 같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장 읽어보자. 그 다음 등번호가 6의 배수는 3명이다. 6의 배수는 3명이다. 이때 문제에서 뭐다? 2의 배수가 몇 명이냐?
이거는 좀 쉽지 않나 싶어요. 좀 서술형으로 한번 적어볼게. 이거 너네 서술형을 좀 잘 못 적더라고. 뭐냐면 AK를 K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세팅을 하면 지금 얘는 또는이니까 합집합이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n이면 원소의 개수인 거 알죠? 그래서 2의 배수를 A2 또는 합집합이죠? A3 얘를 했더니 뭐다? 25명이다가 첫 번째 문장의 해석이에요. 자, 두 번째 문장은 2의 배수랑 3의 배수가 똑같대. 그래서 뭐다? 2의 배수의 사람 수랑 3의 배수의 사람 수가 똑같대.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뭐다? 6의 배수가 3명이다 라고 돼 있는 거잖아, 맞아?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 뭐 지난 시간에 했어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것은 2와 3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최소 공배수가 6이죠? 요거라고 한다 안다고요. 그래서 요 논리에 의해서 얘가 뭐다? n A2 교 A3 요게 지금 3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여기까지 이해됐네? 따라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은 알죠? A2 합 A3 얘는 뭐야? NA2 더하기 NA3 그 다음 뭐야? 겹치는 거 NA2 교 A3 요거는 우리가 아는 공식이죠,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25래. 근데 요거 잠깐 별이라고 잡을게. 별. 별 더하기 별이니까 2별이에요. 근데 요게 3이라네. 넘기면 22, 별은 11. 구하는 게 별 구하는 거잖아, 맞아?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천천히 하시면 돼요, 알겠죠? 원래는 변장형 그래서 근데 오늘은 요거는 서술형 적는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자, 그 다음 이제 2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9번은 A와 B가 서로서라고 돼 있잖아.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 있죠. 집합에서의 서로서는 뭐다? A 교 B가 공집합이 정의입니다. 이게 뭐다? 집합에서의 서로서의 정의예요. 정수에서의 서로서의 정의는 뭐다? 공약수가 1뿐인 거고, 물론 교육과정이 없지만 다항식에서의 서로서는 그 최대 공약수가 상수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됐죠?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A가 8, 그 다음에 MB가 5, NC가 6 요렇게 지금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NA 합시 얘가 10, MB 합시 얘가 9. 이때 NA B 합시 얘도 그렇게 하시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서로서가 모든 걸 다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해석해낼 수 있는 거 다 적어볼게, 얘들아. 첫 번째는 뭐냐면 NA 교비가 0입니다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양변에 n 붙이면 되는 거잖아. 공집합 원소에서 연결이니까, 맞지? 두 번째는 뭐도 알 수 있냐면 얘까지 알아낼 수 있는 거야. 물론 이 문제에서는 필요 없어. 그냥 적는 것뿐이야. 알아낼 수 있는 거. NA 합비도 뭔지 알아요. NA 더하기 MB가 되겠죠. 왜? NA 교비가 0이니까. 그래서 더하면 13이에요. 물론 이 문제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필요는 없는데 그냥 알 수 있는 거 적은 거 알겠지? 됐니?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만 적어놓을게. 그냥 알 수 있는 것도 적는 거죠. 그 다음 우리는 이제 뭐냐면 요거 두 개 가지고 뭘 만들어낼까 하면 나는 지금 다 교를 구하고 싶다는 거야. 이제 교를. 됐니? 그럼 여기서 또 알아낼 수 있는 게 NA 교씨를 구해낼 수가 있고 NB 교씨도 구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머릿속 생각해봐. NA 합시가 뭐라고? NA 더하기 NC 마이너스 NA 교비잖아.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하면 14라고. 근데 얘는 10이잖아. 몇 차이나? 4 차이 나지. 그럼 교집합이 4만큼 중복됐다는 말이라고. 그 다음 B교씨는 요거 두 개 더하면 11인데 여기는 9라고 2 차이 나잖아, 맞아? 그래서 교가 뭐다? 2 차이 난다.
다 되겠죠. 됐나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까지도 알아낼 수 있어요. 여기서 N, A, 교, B, 교, C까지도 알아낼 수 있어요. 왜? 이미 A, 교, B 요게 뭐라고? 공집합이라며. 공집합이랑 어떤 집합을 교집합은 무조건 공집합이기 때문에 0이다까지 우리가 알아냈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다 구해졌어요. 뭐냐면 공식 써도 되고요. 벤델 그림 그려도 되고 본인 편한 대로 이거는 이 문제에서 그 차이가 안 나서 이렇게 C가 있으면 여기 제일 가운데가 0이래. 0 됐죠? 그 다음에 A교 C가 4라며. 그러면 A교 C가 이거잖아. 여기가 4 B교 C가 2라며. 그럼 여기가 2 C교 A가 A교 B가 0이라며. 여기가 0 됐죠? 그 다음에 NA가 8이라며. 여기 이미 4가 있으니까 4 그러면 8 됐죠? 그 다음 B가 5라며. 이미 2니까 3 그 다음에 C가 6이라며. 이미 6이잖아. 여기가 뭐야? 0 됐니? 이렇게 되면 문제가 얘가 아니라 다른 걸 물어도 다 구해낼 수 있다는 거 알겠지? 여기까지 됐네.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저거니까 여기 숫자 다 더해달란 말이야. 그럼 1회 해. 요렇게가 5에다가 4, 4 몇이야? 13문제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 바뀔 거 대비해가지고 요렇게 적었어요. 일부러. 그 다음에 3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4 아니에요. 28번인가요? 뭐라고? 28번에서 14. 28번 14라고? 28번 먼저 답이 14돼 있네. 근데 2의 배수인 선수는 계산 틀린 거 있나요? 나누기를 못하네. 넘기면 28 나누기 2니까 14네. 너네는 내가 30 틀린데 왜 말을 안 하냐? 맞지? 그 다음 이제 32번 봅시다. 지금 보면 A랑 B는 공집합이 아니고 둘 다 그 다음 어떤 이제 U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이때 뭐라 돼 있냐면 A와 B 여집합이 서로소 라고 주어져 있었을 때 항상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보기 상관없이 우리가 요거는 조금 암기를 해줘야 돼요. 뭐냐면 뭐 내용이라고 할까요? 개념이긴 한데 A와 B가 서로소다. 얘가 아까 정의가 뭐라고 했니? 여기 있지? 정의는 A급 B가 공집합이다 그랬잖아. 맞아? 성질이 뭐가 있는지를 보자고. 당연히 1번 성질은 아까 했던 NA 교비가 0인 거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쪽만 C가 있어. 됐니? 그러면 C가 있는 거랑 C가 없는 거가 있으면 C가 있는 게 더 커. 항상 그래요. 서로 쓸 때. 됐나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서로서라는 말은 겹치는 게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A에서 B를 빼. 그래도 여전히 A가 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뭐야? B에서 A를 빼. 그래도 뭐다? B가 된다는 말이에요. 됐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번을 응용을 하면요. 2번을 응용을 하면 뭐다? A 여집합 교 B를 하게 되면 B가 작은 집합이죠? B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2번을 이렇게도 응용할 수가 있어요. A 여집합 합집합의 B 하면 큰 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다? 3번을 응용을 하면요. A랑 B 여집합을 교집합을 하면 작은 거인 A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9번을 하면 이 3번에서 응용한 거죠. A랑 B 여집합을 합집합을 하면 B 여집합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네. 우리는 최소 뭐다? 서로서로라는 게 나왔을 때 이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이제 너네가 이제 뭐냐면 직관적으로 뭐야? 요거 지금 어떤 정의니까 이거는 상관없고 이건 알아들었을 거고 그 다음 뭐야?
이것도 알아들었으니까 겹치는 게 없으니까 맞지? 그러면 이제 2번, 3번만 해결해주면 이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잖아 맞지? 됐니? 그래서 2번, 3번은 그냥 벤 다이어그램만 그리면 돼요 알겠지? 굳이 뭐 집합으로 연산부터 갈 필요 없이 그래서 A가 A 여집합이랑 B 할 거고 여기가 B 여집합이랑 A 할 거야 알겠지? 봐봐 A 여집합은 A가 아닌 거기 때문에 잠깐만 서로 서라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리냐 멍청해 서로서 그림 그려놓고 할게요. 이게 서로서 그림이지 맞죠? 그래서 A 여집합은 A가 아닌 거기 때문에 뭐다? 이게 A 여집합이에 맞지? 근데 이미 B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 그런 거 아니야? A 여집합이 더 큰 거 맞죠? 그 다음에 B 여집합은 B가 아닌 거니까 뭐야? B가 아닌 거. 봐 여기 안에 A 다 들어가 있잖아 맞죠? 그래서 뭐다? 2번, 3번은 항상 성립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최소 알고 하고 뭐 나중에는 조금 더 가면 좋은데 한 개만 더 해볼까? 마지막 10번이라고 할까 우리? 10번 11번 자 A와 B가 서로서이면 뭐다? A 교 B가 공집합이다. 아니다. A와 B가 여집합 관계이다. 저렇게 말이 좀 어렵다. 하나가 참이고 하나가 거짓이야. 그 다음에 A랑 B가 여집합 관계이면 이거는 고1 때는 잘 안 나오고 고2 때 많이 나올 거야. 9번, 10번, 11번은 A와 B는 서로서이다. 둘 중에 하나가 참이고 하나가 거짓이거든요.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일까? 봐봐 11번을 보면 여집합이라 했으니까 B가 뭐라는 거야? A 여집합이란 말이라고. 그러면 이게 서로서라는 거는 뭐가 나와야 돼? 교집합이 공집합이 나와야 되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는 뭐야? A랑 B가 뭐라고? A 여집합이라고. 이 교집합 뭐가 나와? 공집합 나오지. 뭐 서로서가 얘는 맞다가 된다고. 위에 거는 틀렸다가 나오거든요. 봐봐 현재 위에 그림을 보면 서로서잖아 맞지? 근데 A랑 B가 여집합 관계니? 아니잖아. A 여집합 하는 거지 B가 아니잖아. 그래서 뭐다? 요게 발레가 됩니다. 뭐 이거든 간에. 그래서 여집합이면 서로서가 맞지만 서로서라고 해서 여집합 관계는 아닙니다. 겠지? 이거는 고2 때 많이 나올 거예요. 고2 때 확통할 때. 됐죠? 그럼 이제 32번 보기 한번 읽어볼까? 여기 다 커버가 되는지 보자고. 보자. 기억 뭐라 돼 있니?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다. 틀리죠? 뭐라고? A 차집합 B는 A가 나와야 잠깐만 미안 문제를 안 읽었구나. 자 문제가 이거야. 그러면 적어보자. 뭐다? 서로서니까 A 교집합 B 여집합 이게 뭐라고? 공집합이라고. 맞습니까? 자, 교연은 뭐로 바뀐다고? 차집합 바뀐다며. 그럼 얘는 뭐가 돼? A 차집합 B가 뭐가 돼요? 공집합이다. 나오게 되겠죠? 맞습니까?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읽어볼게. 니은은 뭐라 되냐면 A 교 B의 여집합 이게 A 여집합과 같냐? 라고 돼 있는데 보기 불편하잖아. 맞아? 그래서 얘랑 같은 거를 찾아내죠. 하나. 양변에 C를 뗄 거야. 둘 다 C가 있으니까. 그럼 지금 문제가 A 교 B가 A냐고 묻고 있는 거잖아. 맞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얘는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봐봐. 아까 내가 뭐라 했냐면 요거랑 이거가 서로소이면 맞니? C를 내가 아무 때나 한쪽에 붙여버릴 거야. 되니? C를 아무 때나 한쪽에 붙으면 C가 붙은 게 더 크다고 했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C를 붙인 얘가 뭐다?
더 크다가 나오게 된다고. 이까지 됐니? 근데 뭔데?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뭔데? B죠, B. 그래서 이게 뭐다? B가 돼버린다고.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러면 부분집합이니까 A교 B를 하면 뭐가 나와? 작은 거인 A가 나오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뭐다? 니은번도 요게 맞기 때문에 얘도 맞다가 나온다고요. 이까지 됐네.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넘어가 볼까요? 디귿 여기다 적어볼게. 디귿은 A 여집합 합집합 B의 교집합의 A가 A가 나오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맞아? 여기서는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분배 법칙을 해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A 여집합의 교집합 A 그 다음에 합집합에다가 요를 적을게. B 교집합 A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쪽에 있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그냥 밑에 적었어야지. 그럼 걔는 A랑 A 여집합이 교집합이면 공집합이잖아, 맞아? 그래서 앞에는 공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합집합에다가 뒤에는 비교 A가 나오게 된다고요. 이까지 됐네? 근데 공집합이랑 어떤 집합이랑 합집합하면 큰 거 나오니까 무조건 A가 나올 거라고. 그럼 얘는 일단 결과가 어디까지 나왔냐면 A교 B까지 나왔어요. 이까지 됐네? 그래서 A교 B가 지금 뭐냐고 물었잖아. 근데 이미 니은번에서 했잖아. A교 B가 뭐가 나왔대? A가 나왔다며. 그래서 얘가 뭐다? A가 돼버렸습니다. 이 결과가 뭐다? 니은번의 결과를 쓴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다 맞네? 그래서 기니 D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5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집합 A가 1부터 5까지 모아놓은 거. 그 다음에 집합 B는 X가 원소인데 3부터 7까지 모아놓은 거. 그 다음에 A교 X는 X, A 차집합 B, 합집합 X는 X. 이건 아까 앞에서 했던 문제죠, 맞죠? 22번인가? 이때 집합 X가 지금 뭐가 나오냐? X를 모아놨는데 P 이상 Q 이하가 된대. 이때 Q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을 구해달라. 그럼 이제는 문답을 안 적고 그냥 적자. 뭐다 이거는? X가 A의 부분집합이다. 얘는 뭐다? A 차집합 B의 모두 원소가 뭐다? X에 포함된다 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럼 먼저 A 차집합 B 구해야 되겠지? 자, A 차집합 B는 자연수 아니야 실수기 때문에 범위를 적어줘야 돼요. 자, 이 범위에서 이 범위를 뺀대. 그러면 일단 1부터 3인데 여기 3이 없거든요? 여기 3이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여기까지는 알겠니? 수기스 안 그래도? 모르면 얘기하세요. 설명해 줄 테니까. 여기까지는 우리 본능이 좀 돼야 돼요. 직관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X라고 하는 놈은 봐봐.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X는 이 1부터 해서 뭐다? 3까지는 다 가지고 있어야 돼. X는. 됐니? X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간다고 최소. 그런데 X라고 한 놈이 A의 부분집합인데 A는 여기가 5잖아. 5. 맞아? 그래서 A가 1에서 5까지니까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놈의 지금 뭐다? P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1이 될 수밖에 없고. 맞지? X는 여기 이제 막 이렇게 와야 된다고. 파란색 X. 됐나요? 그러면 Q는 초록색은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빨간색은 넘어서면 안 돼.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되는데? 3 이상 5 이하가 나오게 되겠지. 맞죠? 그래서 최대 최소 더해주면 8 됩니다. 3 더하기 5라서. 그래서 맞아? 수직선만 예쁘게 잘 그리면 되지 않을까 싶으면 되지. 빨간색이 A고요.
초록색이 뭐다? A 찾밥 B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8의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집합 A가 1, 2, 3, 4, X라고 돼 있고 얘의 모든 부분 집합의 원소의 총합 걔가 256일 때 X를 구하여라 돼 있는데 이거는 너네가 알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교과서 보잖아. 교과서 보면 뭐라 적혀있냐면 절대로 집합 안에는 같은 원소는 두 번 못 적는다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같은 게 두 번 있으면 한 개로 바꾼다가 아니라 같은 걸 못 적는다라고 바뀌었다 알겠지? 됐니?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문제에 지금 NA가 5 돼 있지만 이 조건은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지금 뭐다? 필요 없는 과조건이야. 과조건. 과한 거. 그러니까 이 조건이 없어도 무조건 뭐다? NA는 5인 거야 알겠지? 이까지 돼? 근데 문제는 한 번 2년 전에 용산고가 학교쌤이 5개념이 있어가지고 X가 이 같은 숫자가 가능한 걸 냈버렸어 시험 문제. 근데 애들이 처음에는 5개로 풀고 안 풀리니까 그냥 아 설마 학교쌤이 이 5개념 있나 해서 5개념을 일단 풀었거든 일부러. 그래서 다 애들이 거의 다 맞았어. 그래서 이의제기는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근데 이건 똑바로 알고 가야 돼. 맞았으니까 당연히 이의제기 안 하겠지 애들이.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네 알고는 가셔야겠지. 이게 왜냐면 학교쌤이 5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학교쌤이 어렸을 때는 집합이 중학교 1학년에서 한 번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배운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중1 교과서에 뭐라 돼 있냐면 같은 거 여러 번 있으면 한 번으로 처리한다고 적혀 있고 고등학교 쪽에는 뭐다? 같은 거 여러 번 안 적는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의견 충돌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본인이 배웠던 그 시절의 기억력 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게 문제 잘 만든 거거든.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적혀 있어요. 같은 거 두 번 못 적는다고. 근데 원래 같은 거 두 번 못 적는 게 원칙이야. 그때 그 당시 중학교 교과서가 이제 잘못 서술돼 있는 거라서. 됐죠? 그래서 알고. 근데 여기서 이건 있었는데 왜 이게 없냐? S를 원소의 합이라고 할게. 공집합의 원소의 합은 0으로 약속을 한다라고. 이건 이게 차라리 이걸 적어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됐죠?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어떤 걸 할 거냐면 이런 거 할 거야. 어떤 집합 X가 있어. 얘가 지금 A의 부분 집합인데 이놈의 X가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1은 원소로 갖는다. 이 케이스를 한번 접근해 보자고. 됐니? 그럼 우리는 1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공식을 안 외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맞지? 그러면 2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3도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 5 또는 X 2는 아니면 9이 했잖아. 맞아? 그래서 2의 몇 제곱? 4제곱이 된다고. 그러니까 즉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1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16개라고. 이까지 이해됐니? 그럼 나는 이 원소의 총합에서 1을 16번 더하는 거라고. 이까지 이해됐나요? 1을 총 16번 더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 여기가 1이 아니라 2라고 적혀 있어도 1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이 16개일 거니까 그럼 2도 16번을 더해야 되잖아. 맞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뭔데? 1이든 2든 3이든 4든 X든 얘네들을 총 몇 번 더한다고? 16번씩 더할 거라고. 이게 뭐다? 원소의 총합이 된다고요. 맞습니까? 근데 이 값이 몇이다? 256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그러면 얘는 10 더하기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2의 4제곱, 얘는 2의 8제곱. 나누면 2의 4제곱이니까 16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X값은 뭐가 돼요? 6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 A가 1, 2, 4, 5, X다. 이렇게 돼 있고 얘의 부분 집합 중 뭐라 돼 있냐면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그러니까 원소가
두 개인 부분 집합들을 뭐라 하자? A1부터 A10까지라 하자. 이것도 사실은 A10을 주어질 필요가 없다. 이거 보통 학교 시험에서는 이거 AK를 해서 너네 또 K 또 구하게 된다 이거지. 근데 왜 10인지도 우리는 체크를 하잖아 좀 이따가. 이래 돼 있고 AK의 원소의 합을 소문자 AK라고 약속을 하지. 그래서 이때 A1부터 뭐다? A10까지 원소를 각각의 부분 집합들의 원소를 총 다 더했더니 80이 나왔대. 이때 X를 구해달라.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래야 되잖아. X라고 하는 놈이 A의 부분 집합인데 X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됐니? 집합 X 개수가 일단은 그냥 궁금해. 이거는 문제풀이에 안 들어가. 이거 지금 이거 왜 10인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그냥. 이건 문제풀이는 안 들어가 실제로. 내가 1트 할 때는 이거 바꿀 수도 있다. 10이 아니라 K로 해가지고 K로 바뀌. 그러면 봐봐. 원소가 총 몇 개 있다고? 5개가 있다고. 그 중에서 내가 원소가 몇 개짜리라고? 2개짜리라며. 그럼 5개 중에 2개 뽑기 맞아? 그래서 얘는 뭐다? OC가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10이 이 10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겠지? 이까지 이해됐나요? 근데 우리가 할 거는 어차피 이거랑 뭐 상관없어. 이거는 별도로 구하는 거고 우리가 구할 거는 지금 이란다고. X는 이렇게 있는데 봐봐. 이런 꼴이잖아 현재. 맞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뭐다? 1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됐다고 치자고. 됐니? 그러면 이놈의 세모가 될 수 있는 놈이 1을 재우면 몇 개인데? 4개잖아. 그 4개 중에 몇 개 뽑는 거야? 1개 뽑는 거라고. 맞아? 그러면 1이 포함된 뭐다? 부분 집합의 개수는 4개가 된다고. 이까지 해야. 그러면 그놈의 우리는 뭐다? 이놈의 1을 몇 번 더 한다고? 4번 더해야 된다고. 4번. 그러면 마찬가지 2도 4번 더해야 되고 4도 4번 더하고 5도 4번이고 X도 4번 더해야 된다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뭐다? 1, 2, 4, 5, X 이 각각의 숫자들을 총 4번씩 더했더니 뭐다? 80이 나왔대. 그럼 1부터 5, 뭐지? 이거 더하면 7, 12? 그러면 12 더하기 X가 양변 4 나눠주면 20이 되네. 그래서 X는 뭐가 나와? 8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죠? 그렇게 안 어렵다 이겠지? 이거 너네 기억은 못하겠지만 38-2랑 3이랑 RPM 책에 시험이 꼭 나오는 문제 마지막 페이지 보면 집합에 P로 돼 있다. 원소에 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그때도 내가 수업을 했으면 내가 수업을 했겠지? 거기서부터는? 아닌가? 내가 명제부터 했나? 그러면 집합 거기 원소의 곱 내 거 영상 봐봐. 내 거 영상 보면 원소의 곱이 RPM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 풀이할 때 같이 영상 보면 원소의 합도 내가 변형해가지고 수업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RPM 문제도 한번 풀어봐라. 10공문에 있다 이거지. 10공문 마지막 페이지에 P로 돼 있으니까 원소의 곱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40-2 40이구나. 집합 A가 1, 2, 3, 4, 5, 6, 7. 그 다음에 X가 A의 부분 집합인데 X의 원소의 개수가 2 이상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X의 최대인 원소, 어떤 X가 있는데 X의 최대 원소랑 뭐다? X의 최소 원소의 합. 얘를 SX라고 표기를 하재. 됐니? 이때 SX 합이 8이 되는 집합 X 뭐 여러 개 있을 건데 그 X의 개수에 구해달래. X의 개수를.
봐봐 얘들아. 일단은 원소 한 개짜리 넘었거든요. 두 개 더 했을 때야.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 이런 게 있잖아. 봐봐. 두 개를 더 했는데 지금 뭐가 나왔다고? 8이 나왔다며. 그러면 뭐 있니? 1 더하기 7 케이스가 있을 거고 2 더하기 6 케이스가 있을 거고 3 더하기 5 케이스가 있을 거고 4는 안 돼. 아까 말했잖아. 집합안이 똑같은 숫자 두 번 목격됐잖아. 그래서 4 더하기 4 케이스는 안 된다. 너네가 이럴 수도 있잖아. 쌤, x가 그냥 4채가 4면 최대 원소준, 최소 원소준 4잖아요. 맞아. 근데 이 조건이 모순이라서 어차피 4는 안 돼. 이까지 해야 되네. 그래서 일부러 너네가 오개념 생길까봐 애초에 이걸로 배려를 해준 거야. 이거 문제 쉽게 만들어준 거야. 맞지? 그래서 요거는 뺄게 알겠지? 그러면 이래야 된다고. 봐봐. x라고 하는 놈이 첫 번째가 여기가 1이 있고 촥 중간에 뭐가 있고 7이 있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x가 2가 있고 여기 또 뭐가 있고 6이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뭐다? 3이 있고 뭐 여기 4가 있거든. 그랬지? 요렇게 지금 세 종류가 나오게 된다고. 됐니? 이까지 돼? 자 그럼 여기 사이의 숫자가 뭐 있죠? 2부터 6까지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고. 맞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3부터 5까지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고. 왜? 이미 최대 원소 최소 합은 8을 유지하면서 원소 개수 다 2개를 넘어섰다고. 그리고 여기 안에 또 뭐다? 이놈의 4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고. 됐나요? 그럼 끝났지? 여기 봐봐. 요 집합에서는 뭐가 돼? 2부터 6까지 5개잖아. 그놈이 5개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뭐야? 2의 5제곱이 된다. 맞아? 여기는 3개잖아. 2의 3제곱이 됩니다. 여기는 뭐야? 4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2가 되겠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맞습니까? 얘는 몇이야? 32. 얘는 몇이야? 8. 얘는 그냥 2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32랑 8이랑 2의 합 몇이? 40이라고.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이래.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뭐냐? x라고 하는 게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sx를 x의 원소의 합이라고 하지. 이때 a랑 b는 공집합이 아니래. 그리고 얘네들도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래. 이때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을 구해달라. 1 SA 15 니은은 A 합 B가 B이면 SA SB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귿번이 뭔가 길게 적혀 있더라지. SA 교비가 5분의 SU이고 SA 합비가 SU이면 SA 더하기 SB는 18이다. 실제로 학교 객실 이 동네에서 이 S 성질도 좀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조금 변별력으로 조금 출제를 하는 편이에요. 학교에서는 킬러까지는 아니고 시험지에서 한 4번째 정도로 어려운 문제. 요거는 조금 쉽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저기 수도요구나 이런 데 기출 문제 보면 좀 어려운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미림에 이거 끝판왕 문제가 있고 그건 진짜 킬러 문제야. 그 문제만 내가 20분 넘어 풀어. 그건 학교생이 좀 잘못 낸 것 같아. 그래서 그때 그 당시 보니까 1컷 7점 되네. 그 문제 빼고 다 맞으면 뭐 될 것 같아. 그 문제 붙잡고 있으면 시간이 안 나오고. 일단 그리고 감사하게도 여기 문제 대부분은 다 여기 원소가 양수 0 이상만 나올 거야. 알겠지? 이게 음수가 들어가는 문제를 만들면 문제가 난이도가 진짜 많이 올라가. 근데 이 동네 기출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대치 목동 기출에서 아마 마이너스 1까지 추가한 건 본 적은 있는데 그럼 좀 어렵다. 왜냐면 이게 양수일 때들은 성질들이 뭐가 많아져. 근데 음수의 원소가 존재하는 순간
봐봐, 음수를 더하면 원소의 합이 더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성질이 깨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런 문제는 대부분이 다 뭐다? 0 이상을 내는 게 조금 만들기가 편해. 근데 학교쌤이 이제 성격이 더러우면 음수도 날 수도 있다는 거겠지. 그때는 그냥 성질 없이 그냥 노가다로 구하면 돼야겠지. 그럼 봐봐. x가 일단 문집표에 상관없이 u의 부분집합이고 현재 공집합은 아닌 케이스만 다룰게. 됐니? 그럼 당연히 우리는 sx의 최소값이랑 최대값은 이미 안다고. 최소값은 원소를 최대한 덜 더하면 되잖아. 그럼 뭐야? 일단 한 개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놈의 한 개를 더해도 뭐? 제일 작은 숫자를 더하면 되잖아. 그래서 뭐다? 얘가 1이라고. 그래서 뭐다? 얘는 x가 그냥 1만 원소 가지고 있는 집합일 때가 될 거라고요. 그 다음 최대는 많이 더하면 되잖아. 그리고 다 양수라며. 뭐야? 다 더하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최대는 1부터 6까지 다 더하면 돼요. 근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다. 이거 외워라 했다. 뭐? 1부터 n까지의 합은 2분의 n 플러스 1은 상식이다. 알겠지, 얘들아? 이거는 외우세요. 됐죠? 암기하셔도 이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거야. 그러면 6 넣어버리면 3, 7에 21 이렇게 된다고. 됐니?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또 두 번째 이 문제랑 상관없이 조금만 더 할게. 어떤 x1이 있고 x2가 있어. 얘네들도 각각이 내가 공집합은 아니라고 하고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할게. 됐니? 그럼 여기서 첫 번째가 x1이 x2의 부분집합일 때 어떤 성질이 있냐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nx1이 nx2보다 뭐다? 같거나 클 때 비율을 적을 거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물을 거냐면 sx1이 xx2가 있었을 때 요게 성립하냐라고 지금 묻고 싶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sx1이 xx2가 성립을 하냐라고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참이고 하나가 거짓일 건데 뭔지를 보자고. 됐니?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지금 뭐다? 원소가 양수일 때만 한다고 했다. 지금 전체 집합 6이기 때문에 봐봐. 얘는 얘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어. 맞지? 거기다가 더 가질 수도 있고 안 가도 상관없잖아. 맞지? 왜? 자기 자신은 부분집합이니까. 그러면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가지면 양수를 더 가질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합은 커지겠지. 맞아? 그래서 얘는 무조건 뭐다? 참이 된다고. 이까지 이해됐니? 근데 이제 여기는 이래 됐다고. 얘네 두 개가 부분집합 관계는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봐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잡을 수도 있다고. x2를 1, 2로 잡아. 그러면 nx2는 2가 됐지? 근데 x1을 뭐다? 6으로 잡아. 그러면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맞아요? 근데 얘는 합이 몇인데? 6이고 얘는 합이 몇이야? 3이지. 성립 안 한다고. 즉 부분집합 관계는 성립을 하는데 원소가 많다고 해서 그건 성립 안 한다고. 그래서 얘는 뭐다? x가 됩니다. 이런 건 좀 알고 가셔야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까지 같이 알고 가면 좋아요. 세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야? nx1 합집합 nx2 요거는 nx1 더하기 nx2 빼기 x1 교 x2 이거인 거 알잖아. 맞지? 이거는 이미 배운 거. 근데 이게 뭐다? 양수의 이제 뭐지? 합도 그대로 성립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벤 다이어그램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치? 요게 성립을 해요.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에 집합 x1이 있어. 여기에 지금 집합 x2가 있어요. 됐니? 봐봐. x1의 합을 이렇게 색칠을 할게. 됐죠? x2의 합을 이렇게 색칠을 할게.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합집합이잖아. 근데 봐봐, 교집합 부분이 두 번 들어간 거 맞아? 근데 합집합에서 한 번만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교집합을 한 번 뭐 해야 돼? 이거를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전히 뭐다? 위의 공식이랑 똑같이 성립하게 된다고. 여기까지 됐네. 왜? x의 원소역, x2의 원소역 여기 두 번 들어갔으니까 한 번 빼준다. 이랬네. 그래서 요까지는 최소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기니들을 읽어야 된다 겠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한번 기억니 이거 읽어볼게 알겠지? 자, 기억.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21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 여기가. 됐나요? 그 다음에 요 말을 아까 니은 뭐라 했니?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SA랑 SB는 뭐라고? 등호가 있어야 됩니다. 맞지? 그래서 니은도 틀립니다. 이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요게 돼야 됩니다. 일단 그럼 답은 디귿이겠지, 맞지? 뭐 다 틀린 거는 복이 없다는. 그럼 디귿만 우리가 열심히 이제 뭐다? 풀어보자고. 자, 디귿이 지금 S, A, 교비 얘가 5분의 SU라고 했는데 SU는 다 더한 거라서 21이다 알겠지? 맞죠? 그래서 5분의 21 되고요. 그 다음에 SA 교비 얘가 SU가 그냥 21이잖아, 맞아? 아, 합비구나. 큰일 날 뻔했네. 6까지 됐나요? 됐니?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문제 잘못된 거 아니야? 전체 집합 이유가 6이 없지 않나요? 문제 6이 없어? 내가 뭘 본 거니? 맞네? 너네 왜 말을 안 해주니? 문제 잘못 적으면. 너는 참 나쁜 아이고. 왜냐면 이게 분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잘할 수도 있는데. 너는 나쁜 아이군요. 6이 없대요. 여기 바뀌어야 돼요. 6이 없어요. 여기가 15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15가 맞다가 돼요. 알겠지? 너는 나쁜 아이들이구나. 문제 알면서 얘기 좀 해달라고 했는데. 됐죠? 여기까지는 지금 상관없어. 알겠지? 그럼 여기도 6 없다고 하니까 그냥 5로 바꿔줄게. 됐네? 그럼 여기가 이제 뭐로 바뀌어? 5로 15로 바뀌고 여기도 뭐로 바뀌어? 15로 바뀐다고. 그러면 5분의 15는 몇인데? 3이잖아, 맞아? 끝났다고. 이게 디귿 내용이 이제 뭐로 바뀌었니? 이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뭐다? 디귿은 SA 합비가 뭐라고? SA 더하기 SB 마이너스 SA 교비 이렇게 지금 나게 된다고, 맞죠? 그래서 합이 15고 SA 더하기 SB가 뭔지 모르고 교집합이 3이래. 따라서 SA 더하기 SB는 18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좀 쉽게 만들어놨네 아직. 그래서 뭐다? 기억 디귿이 된다는지. 그 다음에 43번은 제가 할게요. 전체가 1, 2, 3, 4 해서 100까지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A는 U의 부분집합, 그 다음에 가조건 3은 A의 원소다. 그 다음에 나조건 M과 N이 A의 원소이고 M 더하기 N이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 반드시 M 더하기 N은 A의 원소에 넣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뭐다? 원소의 개수가 가장 작은 A를 구해달라. 원소 개수가 가장 작게 만들려면 내가 새로운 것을 추가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주어진 거 가지고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었지. 새로운 걸 추가하면 당연히 더 늘어난다는데 원소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주어진 거는 3밖에 없거든요. 3으로만 만들어내라고. 그럼 뭐라고? 3이랑 3은 뭐다? A의 원소야. 맞지? 그러면 3 더하기 3, 6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6도 A의 원소라고. 그래서 지금 뭐다? 3 뭐지? 2 A의 원소라서 지금 뭐다? 3 더하기 3인 6이 예를 들게 A, U의 원소라서 따라서 뭐다? 6은 U의 A의 원소라고. 됐지? 그럼 내가 지금 뭐다? 3이랑 6만 들어가는 거 알잖아. 그러면 3, 6도 할 수 있겠지. 작은 숫자 먼저 하자겠지. 그래서 이제 뭐다? 3과 6이 A의 원소고 3 더하기 6이 9인데 9는 또 U의 원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놈의 9도 뭐다? A의 원소라고. 숫자를 작은 것부터 계속 만들어 나가자겠지.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니? 3이랑 9를 더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뭐다? 3이랑 9가 A의 원소고 3이랑 9를 더했더니 12인데 12는 100 이하가 됐고요. 따라서 12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야? 요 숫자랑 3 하니까 또 15 되겠지. 그래서 마찬가지 논리에 의해서 뭐다? 15도 되고요. 여기다가 또 3 더한 18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 더한 21도 되겠지. 왜냐면 제일 작은 3과 이 숫자들을 계속 더해나가면 되니까. 그러면 쭉쭉쭉 갈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다 3의 배수라고. 3의 배수 중에서 100이야 제일 큰 건 99죠. 그래서 여기가 뭐다? 아 99까지 뭐다? A의 원소라는 거를 내가 알아냈어요. 됐나요? 그래서 일단 답은 집합 A는 뭐다? 3, 6, 9 해서 99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혹시나 이 문제 상관없지만 개수도 묻자. 봐봐 이거 어떻게 한다고? 3 곱하기 1 얘는 뭐라고? 3 곱하기 2 얘는 3 곱하기 33이라서 1, 2부터 33까지라서 얘가 뭐다? NA는 33이다. 물론 이 문제에서 상관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집합 A를 구해야 되니까. 됐죠? 그래서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거랑 지금 방금 배웠던 요거에 결합된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읽자마자 뭐라 읽어야 돼? 두 개의 합이 5의 배수이다. 5의 배수가 아니다. 뭐 쓰는 거라고 했어? 정수의 나머지엔 정수의 분류를 한다 했지. 그러니까 합이 5의 배수가 아니다잖아. 그러니까 배수이다든 아니다든 뭐다? 이게 나왔으면 나머지의 정수의 분류를 한다 했어요. 쌤 그럼 뭐로 기준을 할 건가요? 여기 5의 배수니까 5라는 숫자를 기준 됐니?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K인 집합을 AK라고 할게 알지? 됐니? 그러면 나머지가 1자리가 있고 나머지가 2자리가 있고 나머지가 3자리가 있고 나머지가 4자리가 있고 나머지가 0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척척척 척척척 이렇게 지금 된다고. 됐니? 여기까지 됐지. 49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지? 4. 그러면 50이 딱 나머지가 0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50이라고 이렇게 일단은 50, 1씩 빼고 49, 1씩 빼면 48, 47, 46 요까지 됐니? 근데 우리 숫자가 50까지가 아니라 52까지거든? 그럼 이제 51은 어디에 오겠니? 여기에 오고 52는 여기에 오고 이제 대상 끝났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니? 그럼 봐봐 우리는 나머지가 1자리랑 나머지가 4자리를 더하면 나머지가 5자리가 되기 때문에 나눠 떨어지게 됩니다. 그 내가 A1이랑 A4 중에서는 한 개만 골라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지금 뭐다?
A1이랑 A4 중에서는 이 둘 중에서 한 개의 집합만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원소랑 여기 원소가 무조건 5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5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어. 마찬가지로 A2라는 집합이랑 A3라는 집합이 있으면 뭐야? 둘 중에 각각 한 개씩 고르면 5의 배수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뭐다? 통째로 얘를 고르던가 통째로 얘를 골라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한 개의 집합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1, 2, 3, 4는 다 틀렸는데 A5가 남잖아. A5. 이 포인트가 좀 중요해. A5는 A5? A0랄까? A0는 지금 여기서 만약에 내가 원소를 두 개를 넣어버리면 5의 배수 더하기 5의 배수는 5의 배수가 돼버린다고. 근데 우리는 합이 절대로 5의 배수가 안 되거든. 모든 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는 딱 몇 개? 원소 한 개만 골라야 된다고. 원소 두 개 고르는 순간 5의 배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뭐다? 얘는 원소를 한 개만 고르는 거예요. 원소 두 개 고르면 5의 배수가 되니까. 그러면 최대값이라고 했잖아, 맞아? 지금. 그럼 얘는 지금 원소가 몇 개인데? 이게 정확히 검은색까지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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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거든요. 50개. 여기는 한 개, 한 개 초인가 11개, 11개지. 그럼 당연히 나는 얘가 11개고 얘가 10개니까 최대값을 쓰면 11개짜리를 골라야 된다고. 즉 A1을 골라야 된다고. 됐니? 그 다음에 여기도 뭐야? 얘가 11개짜리고 원소가 얘가 10개짜리라고. 나는 원소 최대값이가 뭐야? 11개짜리 A2로 골라야 된다고. 이거 두 개는 더해봤자 나머지가 1짜리랑 나머지 2짜리라면 나머지가 3이 됩니다. 5의 배수가 안 된다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A5, A0는 딱 원소 한 개만 꺼낸다고. 두 개 꺼내면 5의 배수 더하기 5의 배수, 5의 배수니까. 그래서 뭐다? 요게 최대값이 됩니다. 이해됐니? 시영 이해돼? 요게 블랙라벨 30에 있는 문제야. 근데 1분책에서는 또 그냥 중간 난이도에 있어. 됐니? 그러면 시간 조금만 더 줄이는 팁을 보여줄게. 나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이것도 안 적어. 허술령이면 어쩔 수 없이 이걸 적어야 되는데 허술령 아니면 그냥 이거 뭐야? OK 플러스 1 OK 플러스 2 OK 플러스 3 OK 플러스 4 OK라 적어요. 그럼 여기는 K가 0부터 해서 52까지잖아, 맞아? 그러면 대충 한 어차피 10개까지는 내가 셀 거니까 10을 넣으면 51이잖아, 맞아? 근데 11을 넣으면 넘어섰잖아. 56대니까, 맞아? 그래서 뭐야? 10까지 그러면 몇 개야? 11개. 근데 여기도 K가 0부터 해서 10까지 넣을 수 있죠. 10 넣으면 52가 되니까, 맞아? 그래서 얘도 11개. 여기는 K가 0부터 해가지고 10을 넣어버리면 53 돼버려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9까지가 돼서 10개. 그 다음에 K가 여기도 0부터 해서 9까지가 되겠죠. 10개. 그 다음에 K가 얘는 1부터 해요. 그 다음 10까지라서 10개가 있는데 뭐라고? 아, 이거 두 개가 한 세트, 이거 두 개가 합이 5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뭐다? 얘는 11인데 얘는 10이네? 11 골라주고, 얘는 11이고 얘는 10이네? 11 골라주고, 여기는 딱 몇 개? 한 개만 골라내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 집합 A를 구하는 게 아니야. A가 있는데 원소 개수가 제일 많은 상황이 뭐냐는 거야. 상황은 당연히 여러 개가 되겠지. 왜 이 원소 한 개가 5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뭔지 모르잖아, 맞지? 그래서 10, 11, 그러니까 11, 11, 1 해가지고 뭐다? 23 이렇게 딱 하면 넘어가거든. 나는 그냥 이걸로 적어버려, 처음부터 사실은. 근데 허술령 때는 보여줘야 되니까. 일단 참고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야. 이거를 기준을 잡아서 풀 거거든. 이건 조금 외워두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 뭐냐면 여기가 집합 B가 있고 여기가 집합 A가 있으면 분류를 어떻게 해? 얘도 좀 분류야. 얘도 좀 분류였잖아, 맞아? 어떤 분류를 할 거냐면 A 교비 원소라는 게 있을 거고, 됐니? 그 다음에 A 차비 원소가 있을 거고, A만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B 차 A라는 원소가 있을 거고, 됐니? 그 다음에는 있나? 없지. 만약에 그러니까 이럴까? 이런 것까지 둘 다 아닌 거. 이까지 됐니? 그래서 이렇게 원소를 좀 분류해서 생각을 하자 했지. 요 분류 방법이 이런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치? 문제가 바뀌었을 때도. 그럼 봐봐. A급 B는 2에 2라는 원소만 적을게. A 차 B는 2를 빼니까 1.
B 차이는 3, 4. 전체 집합이 1, 2, 3, 4니까 1, 2, 3, 4니까 여기가 5. 그래서 요렇게 분류를 해서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따로 네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봐봐. X라고 하는 게 2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도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으니까 여기 2가 생겨나요. 맞지? 여기도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으니까 2가 생겨나니까 2가 2의 부분집합은 성립하잖아. 요까지 이해돼? 됐니? 근데 만약에 X에 2가 없어. 2가 없으면 교집합을 할 때 2가 사라져. 맞지? 여기도 교집합을 할 때 2가 사라져. 맞아? 근데 공집합은 공집합이 부분집합이 있다는 말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는 X에 들어가도 되고 X에 안 들어가도 된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야. 알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1을 보자. 1. 1이 만약에 X의 원소라면 봐봐. 1이 원소면 여기는 1이 없다고. 맞잖아. 여기는 1이 있다고. 그럼 교집합에는 1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1이 있고 1이 있으니까 1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공집합이고 1만 봤을 때 여기는 1이 있잖아. 그러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 부분집합은 성립하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1이 만약에 X에 없어. 그러면 여기는 1 없고 1 없고 이거 교집합이고 공집합이고 1 없고 1 없고 공집합이 될 거 아니야. 성립하잖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뭐다? 1이라고 하는 원소는 X에 들어가도 되고 뭐다? 안 들어가도 된다고. 두 가지. 이까지 됐니? 그 다음에 3, 4인데 3 케이스만 할게 알겠지? 자, 3이라고 하는 게 X에 있으면 나 지금 잘못 설명한 거 아니야? 나 지금 이거를 지금 1, 2, 이거 2, 3, 4 본 거 같은데? 그럼 너네 그냥 까딱까딱 거리기만 안 해? 그러면 안 된다 얘들아. 봐봐. 이게 이거잖아. 봐봐. X에 1이 있으면 여기는 1이 없지. 여기도 1이 없지. 1이 있지. 근데 1이 있고 1이 없고의 애들은 1이 없는 거라고. 그럼 공집합이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해. 여기는 1이 있고 1이 있으니까 교집합 1이지. 그럼 공집합은 1에 포함되니까 상관없지. 그 다음 1이 X에 없어. 없으면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다고. 성립하잖아. 그러면 일단은 뭐다? 상관은 없다라는 거겠지? 됐니? 여기 잘 봐. 여기 조심해. 여기 봐봐. 3이라고 하는 게 X에 있으면 여기에는 3이 있고 3이 있어서 교집합이 3이 있다고. 근데 여기는 3이 없고 3이 있으니까 교집합이 3이 없다고. 그러면 공집합이 3보다 크다 되는데 말이 되니 안 되니? 안 된다고. 그러면 3이라고 하는 건 X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4도 마찬가지겠지. 같은 이곳에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뭐다? 3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 4도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가 나온다고. 이까지 했니? 그럼 얘는 한 가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 곱하기 곱하기 4 곱하기 1 되는 거라고. 이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얘 보자. 5. 5는 봐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여기에 둘 다 5가 없어서 다 성립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뭐다? 5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두 가지? 뭐라고? 두 가지? 3일 때 한 가지? 4일 때 한 가지? 5일 때는 두 가지가 된다고. 이해됐나요? 2라는 원소에 대해서 1이라는 원소에 대해서 3이라는 원소에 대해서 4라는 원소에 대해서 5라는 원소에 대해서. 그럼 몇 가지가 나온다고? 8가지가 나온다고. 이까지 이해돼? 이게 문제 만드는 원리라서 이대로 그냥 해주시면 돼요. 분류를 할 때. 됐죠? 그러면 아마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다음 이 문제는 별표 한 5개 치자. 오늘 풀었던 문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 알겠지? 그래서 밑에 건 너네가 직접 한번 훈련해보세요. 알겠지? 이게 교교 합합 차차 돼 있어도 똑같이 이 분류를 해주면 돼. 똑같이 분류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45의 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체 집합이 1부터 6까지고 A가 2, 4, 6이고 그 다음에 B가 3, 6이고 그 다음에 A 합 C가 B 합 C가 성립을 한대. 이때 C도 U의 부분집합인데 C의 개수를 구해달래. 이렇게 돼 있든 이렇게 돼 있든 같은 말이에요. 알겠지?
그럼 얘도 이제 뭐냐면 내가 뭐다? 여기 주어진 집합이 A랑 B잖아, 맞아? 맞니? 똑같이 뭐다? A와 B의 교집합인 케이스. A만 가지고 있는 거, B만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 뭐다? 둘 다 안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요렇게 분류를 할 거야, 알겠지? 됐니? 자, 그러면 A랑 B의 교집합은 6이에요, 6. 여기 6. A에서 B 빼면요, 2, 4예요. B에서 A 빼면요, 3이에요. 그러면 2, 3, 4, 6이 아닌 거니까 1, 5. 그러면 1, 2, 3, 4, 5, 6 이렇게 다 분류가 됐다고. 이 상태에서 이제 뭐다? 하나씩 그냥 체크만 하면 된다고. 머릿속으로. 자, 6이 C에 들어간다면 여기 합집합이니까 당연히 6 들어가겠지. 왜? 합집합은 적어도 하나만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여기도 6이 들어가면 6 있고 6 있으니까 모순이 안 된다고. 됐니? 그 다음에 봐봐. 6이 여기에 없어도 여기에 6이 있거든. 여기 6이 없어, 여기 6이 있거든. 그러면 합집합 6 둘 다 들어갔으니까 둘 다 가능하다고. 그래서 뭐다? 6은 C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두 가지가 됩니다. 6이라는 원소에 대해서 뭐다? 두 가지. 됐네? 그 다음에 2만 체크할게요. 4는 자동으로 똑같이 따라해주면 되니까. 자, 2가 C에 있어. 그러면 봐봐. 여기는 2가 있거든. 2가 있고 2가 있어서 여긴 2가 있어. 됐니? 여기가 2가 있고 2가 없지만 합집합이니까 어떤 2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2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지. 왜? 2가 없으면 여기는 2가 있잖아. 그럼 여기 전체 2가 있다고, 합집합이라서. 근데 여기는 2가 둘 다 없거든? 왜 2가 없어? 같아질 수가 없다고. 그래서 뭐다? 아, 2는 반드시 뭐다? C에 원소 들어가야 된다고. 마찬가지 4도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4도 반드시 뭐다? C에 있어야 된다고. 이건 한 가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했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생각해보자. 3. 당연히 이것 중에 같은 원리인 거 알겠니? 3이 둘 다 들어가면 상관이 없거든? 근데 3이 둘 다 안 들어간다면 여기는 3이 있고 여기는 3이 없다고. 그러면 같아질 수 없다, 두 집합이. 그래서 뭐다? 3도 반드시 뭐다? C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했네? 그럼 한 가지가 되겠지, 들어가니까. 그럼 이제 1, 5만 체크하면 되겠지, 맞아? 그럼 봐봐. 1이 여기에 들어가? 그러면 1 둘 다 있어. 1이 둘 다 없어? 그럼 둘 다 없는 거야. 성립하잖아, 맞지? 그래서 뭐다? 아, 1은 들어가도 되고 뭐다? 안 들어가도 됩니다. 5도 같은 영역에 있기 때문에 뭐다? 5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뭐다? 1은 두 가지가 되고 5도 뭐다? 두 가지가 된다. 이까지 됐네.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8 나오게 되겠다. 다 전부 다 8로 찍지 말고 있겠지. 일단은 여기에 그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거겠지. 그래서 알파가 작은 거 됐니? 여기는 감마 델타라고 할게. 감마가 작은 거. 여기 B는 등호가 없는 부등식이야. 얘는 등호가 있어. 맞지? 그러면 A는 부등식을 풀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나요? B는 부등식을 풀면 이렇게 나온다고. 이까지 됐니? 근데 나는 이거 두 개를 지금 뭐 할 거래? AND 할 거래. AND 아니다. AND란다. OR 할 거래. OR 합집합이 됐으니까. 됐니? 그러면 여기가 등호가 없거든? 그럼 얘는 B쪽일 거야. B. 근데 이게 아직 감만지 델타인지는 아직 모르겠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는 등호가 있거든? 그럼 이건 분명히 A에서 나왔을 거야. 근데 아직 알파인지 베타인지는 모르겠어. 그럼 천천히 이제 생각해보자겠지. 이게 주어진 게 합집합이냐 교집합이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네. 교집합이 훨씬 쉬운 거고 합집합이 어렵네. 보자. 그러면 봐봐. 눈알 있으면 이 정도는 알아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감마보다 크다잖아. 여기 봐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감마보다 크다잖아. 감마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됐니? 그 다음에 요거 보자. 4 이하, 베타 이하 4가 됩니다. 이까지 됐니? 그럼 이제 끝났어요. 무슨 말이냐? 봐봐. 이게 두 근의 합이 6이거든. 이게 근으로 본다면, 방정식으로 본다면 뭐라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라고. 여기서 마찬가지 얘를 는으로 본다면 감마 플러스 델타는 두근의 합 근계 때문에 1됩니다. 알겠지? 이걸 등으로 보고 그냥 근계 쓴 거야. 됐니? 그럼 끝났잖아. 얘가 4라며. 얘가 몇 되는 거야? 2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며. 얘는 몇 되는 거야? 2가 된다고. 됐니? 끝났죠. 그래서 뭐다? 두근의 곱을 구하는 거잖아. A는 뭐야? 알파 곱하기 베타고 B는 감마 곱하기 델타를 말하는 거라고. 맞죠? 눈으로 보면 그냥 방정식이 되니까. 그러면 곱하면 8? 곱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A 더하기 B는 6 되겠네. 이거 상황 추론이 아니네. 그냥 이거 등호 보고 그냥 찾아야 되는 거네. 나 교집합 문제인 줄 알았어 이거를. 교집합이면 그림 그려서 하거든. 그냥 찍을게요. 어렵네.